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한중 대결 육군편인데요. 예. 우리나라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과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육군이죠. 중국 육군은 2023년 기준으로 약 97만 명의 병력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요, 전차가 9,270대나 있고요. 보병 전투차가 3,500대, 자주포가 1,28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현대전이 가능한 모델은 약 30에서 40%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약 40만 명의 전투병력에 3세대급 이상 전차를 향후 2,000여 대 이상 보유할 계획이죠. 무엇보다 포방부로 알려질 정도로 서방 최강의 포병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능 개량한 K55A1 자주포 1180대에 최신 K9 자주포를 1178대나 보유하고 있죠. 또한 지속적으로 세계 최강급 자주포와 천무로 대표되는 다연장 로켓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게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원조할 정도로 막대한 탄약 저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표적인 산악 지형이기에 장갑 차량이 기동할 수 있는 기동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육군은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우리 육군이 충분히 중국군과 맞설 수 있을까요? 육군이 중국군과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 육군과 중국 육군이 대규모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제한된 교전이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란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군은 북한 정권이 급격히 붕괴될 경우 육군을 신속히 북한 영토로 진격시켜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회수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안정화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욱 상황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북진 작전을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2010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90일 안에 미군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5척,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파견한다는 거죠. 하지만 작계 5027은 내부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북한이 붕괴될 시 중국과 러시아군이 곧바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중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한 이유는 자신들의 국경선에서 미국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바로 순망치안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입술로 활용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중국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최소한 함경북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고민은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와 같이 대외 불개입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라면 제대로 병력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약간이나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새로운 작전계획 5015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군 주도하에 북진작전 및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목표는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면 북한 영토 전체,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평안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확보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려면 다 해야죠, 사실. 아무튼 국방부는 작계 501을 수행하고자 신속기동부대 창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해병 제1사단을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해서 24시간 이내에 한반도 전역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죠. 그 준비의 대표적인 성과물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세계 최강의 KAAV2 상륙장갑차입니다. 육군 역시 제7기동군단을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했고요. 산하에 서방에서 단지 미국과 한국만이 보유한 헬기 기동사단이 제2 신속대응사단이 있죠. 동시에 우리 군이 보유한 기계화사단 전부인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제8기동사단 그리고 제11기동사단이 제7기동군단에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방식으로 북진하나요? 제7기동군단의 북진 작전 방식은 헬기로 이동하는 제2신속대응사단이 앞서서 정찰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요 교통로와 교량, 병목 지점을 먼저 장악해 교통로를 점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통로를 활용해서 3개의 기계화 사단이 진격하게 되는데요. 북한에는 수많은 하청과 비교해 교량의 수량이 적고 통과 하중이 낮아서 전차 등의 중장갑 차량은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욱이 대량의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과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요. 북한군이 소수라도 방어에 나서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 육군은 이 문제점에 대응 신속사업 형태로 KM3 수령 자주도화 장비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육군이 1차로 장악하려는 목표인 평양까지는요. 평지가 비교적 많고요.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가 있어서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신속히 장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군이 북한 영토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북한군이 격렬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형편없는 도로 사정으로 인해 군수보급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7기동군단 산하의 모든 전차를 K2 흑표로 보병 전투차를 K21로 통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운용하고 있던 K1A2 전차를 K2로 교체하고 있고요. 보병 수송용으로 소수 운영하고 있던 K200 장갑차를 모두 K21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이유는 당연히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보다 우수한 것도 요인이지만 혹시나 중국이나 러시아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기에 가장 강력한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자 K2 흑표전차의 4차 양산, K21 보병전투차 4차 양산이 2024년부터 본격화돼서요. 2028년이 되면 K2 흑표전차가 총 410여 대, K21 보병전투차가 총 590여 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7기동군단에서 빠지게 된 120mm 전차포 탑재형 K1A2 전차는요. 현재 제1해병사단으로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육군이 쓰다 남은 낡은 장비를 주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요. 해병대 자체가 해군 상륙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K2 흑표전차에 탑재된 55구경 전차포, 그러니까 포신 길이만 6.6m에 달하는 이런 전차는요. 탑재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포신이 좀 짧은 44구경장 전차포를 가진 K1A2 전차를 도리어 선호하고 있고요. 해병대는 그나마도 북한 영토에서 발생할지 모를 외국 군대와의 충돌에 대응해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군은 어떻게 남아할까요?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은요. 이른바 병아리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병아리 계획이냐? 중국이 어미닭이고 북한이 병아리니까 급변 사태 발생 시에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 북한을 보호한다는 아주 개싸가지 없는 의미를 담고 있죠. 중국군의 목표는 북한 유사시에 공군 공수군단과 육군 쾌속반응군을 북한 영토로 보내서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북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공군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광대한 대륙국가이기에 각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리고 중부 전구로 나누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한반도를 담당한 곳은 북부 전구입니다. 이 각각의 전구에는요. 우리나라의 신속기동부대에 해당하는 쾌속반응군이 존재하고요. 중국 전역의 작전지역에 72시간 안에 전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쾌속반응군의 구성 형태 역시 우리나라의 제7기동군단과 비슷해서요. 최정예 기계화 부대와 전차 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작전에 대응 위치상 중부 전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 산동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에 사단급 해군 육전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이를 북부 전구가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언제든 한반도에 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국군은 북한의 위기가 발생하면 수송기를 통해 이동하는 공군 공수군단을 보내 북한의 주요 거점을 장악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공수군단은요, 6개 공수여단과 1개 특수여단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러시아제 일류신 76 수송기 외에 다양한 자국산 수송기와 수송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요, 항속거리 4,500km급의 수송 능력이 66톤에 달하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C-17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Y-20 수송기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침투 방법은요, 소수의 특수전 부대를 낙하 예상 지점에 보내서 정찰을 수행한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통제관 지휘하에 대규모 낙하산 병력과 장비를 투하시키는 거죠.
중국 공수군단은 심지어 공수수송에 특화된 03식 공수보병전차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03식 공수보병전차는요, 전투 중량 12톤의 30mm 기관포와 HJ-73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고요. 보병 탑승구역에 4명에서 5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공수부대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볍고 방어력은 소총탄 방어 수준에 불과하지만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낙하산 보병에게 강력한 활용을 제공할 수 있죠. 또한 중국은요, 자신들의 수송 역량을 활용해서 48시간 이내에 최대 1만 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육군은 최대한 빨리 북한 영토로 진입해서 중국군의 진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군 남한을 어떻게 저지해야 할까요? 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되고 내전 등의 대규모 혼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병력 진입을 시도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 정예 병력을 파병하는 것인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 한국이 북한 영토에 가깝죠. 우리 육군은 북한 침투 작전을 위해 제13 공수특전여단을 제13 특수임무여단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본 여단에 미군 특수전부대급 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이어 서방에서 두 번째로 특수전 전용 헬기 부대를 창설했죠. 이에 맞춰 중형 및 대형 특수전 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2019년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산하에 UH-60P 블랙호크 항공대대 1개를 차출해가지고요. 이게 1개 대대는 36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차출해서 특수작전 항공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특수작전 항공단은요, 미국 특수전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침투작전 전문 헬기 부대인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의 한국형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18대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물론 36대의 UH-60을 미국 특수전부대가 운영 중인 MH-60M 사양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내전 등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당연히 우리 군의 특수전 부대 헬기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 우리 군의 특수전 헬기는요, 강력한 야간 저고도 침투작전 능력을 갖추면 물론 북한군이 보유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90% 이상의 확률로 방해할 수 있는 DIRCM, 즉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탄판이 설치되면 물론 심지어 외부 연료 탱크까지 방탄형을 사용할 계획이죠. 우리 특수정부대는 북한의 혼란 상황을 두 눈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이동을 관측하게 될 경우 필요하다면 12.7mm 대구경 저격총과 소형 자폭 무인기를 활용해 파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한국군의 대규모 투입을 결정할 경우 육군 공수여단이 낙하할 지점을 사전에 정찰함과 동시에 활주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부대는 그럼 낙하산으로 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활주로를 확보할까요? 여러분,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은요, 낙하 작전의 경우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익숙한 낙하 지점이 아닌 곳에서 낙하 작전을 수행하면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낙하가 진행돼도 병력의 10% 정도가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임시 활주로라도 장악해서 우리 공군의 수송기가 직접 착륙해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작전이 준비되고 있죠. 우리 공군은 적진 착륙 작전에 대응 2010년부터 1,445억원을 투자해서요, C-130H 수송기 4대를요, 미국 특수전 부대의 MC-130 사양으로 개량하는 MC-130K 특수전 수송기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MC-130K는요, 야간에 비포장 지역에 착륙할 수 있는 우수한 항법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저공 비행 시의 공격에 대응해 기체 대부분에 방탄판을 적용했죠. 그리고 수많은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MC-130K는 20톤 정도의 화물, 그리고 완전 무장한 92명의 일반 보병, 혹은 완전 중무장한 특수전 병력 64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특수전 헬기와 특수전 수송기는 아직 중국이 확보하지 못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수전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특수전 부대가 우리 한국군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군이 못 들어오게 사전에 저지하는 작전인데요. 만약에 유사시 우리 육군과 중국 육군이 접촉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